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출발하시죠. 자, 지금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경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 춥다고 하시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세상에서 가장 추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열치열, 이안치안이죠. 콜럼버스가 됐든 그 계기가 어쨌든 인류는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서 오히려 상상으로만 존재하게 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북극점과 남극점입니다.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고 예상했지만 두 극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사람은 없었죠. 20세기가 되고 또 10여 년이 지나서야 인류는 비로소 두 극점에 도착했는데 그 두 곳을 최초로 가게 된 탐험가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었습니다. 여기서 북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의견을 제기하실 또곳의 구독자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남극점은 1911년 오늘인 12월 14일 아문센이 인류 최초로 정복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북극점은 1909년에 미국 해군 군인이자 탐험가인 피어리가 정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발견한 피어리의 일지를 검토한 결과 피어리가 도착한 곳은 북극점이 아니라 북극점에서 40km를 못 미친 곳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피어리가 그 40km를 미치지 못한 곳에 가고 나서 17년이 지난 1926년 아문센이 비행정으로 북극점을 통과하면서 아문센은 남극점과 북극점 두 곳을 최초로 간 인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아문센은 북극이 목표였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출발하여 북서쪽으로는 캐나다 북극해를 거쳐 극동아시아로 가는 북극 북서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항로 개척이 쉬울 수 있지만 아직 환경이 덜 오염되고 빙하도 많았던 당시에는 엄청난 시도였습니다. 아문센이 북극을 목표로 한 이유. 아문센의 당시 생각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결정했다고도 볼 수 있는 책 북서항로 탐험기의 작가인 존 프랭클린이 탐험대를 이끌고 북서항로를 개척하다가 캐나다 북방에서 실종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달랐습니다. 아문센은 캐나다 북극의 킹 윌리엄 섬에서 이누이트족과 겨울을 2번이나 같이 보내면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해의 북서항로를 횡단할 수 있었지만 최종 목표였던 북극점은 1909년에 미국의 피어리가 인류 최초로 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나 아문센은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바로 남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피어리는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북극점에서 40km가 못 미친 곳까지만 갔다고 추후에 밝혀집니다. 그런데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사람이 아문센과 같은 시기에 또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 대령 출신 탐험가인 로버트 스콧이었습니다. 스콧은 아문센과 달리 남극에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1901년 디스커버리호 탐험대장으로 어니스트 셰클턴과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여담으로 셰클턴도 신화를 남긴 인물입니다. 1914년에 제국 남극 횡단 탐험대의 대장이 되어 남극을 탐험하고 갔다가 가장 위대한 실패라고 칭송받는 사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사자왕 리처드와 살라딘의 무용담도 말씀드려야 하고 전해드릴 내용이 늘어나서 행복한 여기는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로버트 스콧은 아문센보다 34일 늦게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놓치고 인자로 남았지만 스콧의 도전도 위대했습니다. 오늘날의 최첨단 장비로도 연평균 영하 55.4도씨의 추위,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가 있는 남극은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문센이 스콧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점부터 달랐습니다. 남극점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아문센은 1335km, 스콧은 1448km였습니다. 113km가 차이 났는데 경부고속도로에 빗대면 서울에서 청주까지의 거리입니다. 게다가 아문센은 스콧보다 13일이나 먼저 출발했습니다. 거리와 시간도 앞섰는데
아문센은 이누이트족에게 배운 지시까지 발휘했습니다. 아문센 탐험대는 털가죽 옷을 입었고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뮤트가 이끄는 눈썰매로 이동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썰매입니다. 반면에 스콧은 스키에 약한 모직 외투를 입었고 시베리아 조랑말이 이끄는 썰매를 탔습니다. 시베리아 조랑말이 추위를 잘 견딘다고 하지만 남극의 광추위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문센은 썰매를 끌던 개가 죽으면 식량으로 활용했지만 스콧은 말이 죽어도 식량으로 쓰지 않는 영국 신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스콧이 불리했는데 구체적인 목적까지 달랐습니다. 아문센은 오로지 남극점을 정복하려고 했고 스콧은 남극의 지질과 환경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활동까지 병행했습니다. 거기에 아문센과 스콧은 남극점을 찍고 돌아오는 과정을 준비하는 방식까지 달랐고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으로 이동하면서 유도상 1도를 지날 때마다 땅을 파서 돌아올 때 쓸 식량과 물품을 보관하고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깃발을 높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남극점으로 가까이 갈수록 짐이 더 줄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콧은 남극에서 획득한 지질학적 광물을 채취하면서 남극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동할수록 짐은 늘어나고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이제 아문센과 스콧이 벌인 대결의 결말입니다. 아문센은 1911년 오늘인 12월 14일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꾸준히 달려서 34일 후 이듬해인 1912년 1월 18일에 남극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노르웨이의 깃발이었죠. 스콧과 그의 동료들은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콧 일행은 더 슬픈 결말을 맞게 됩니다. 남극점을 정복한 아문센은 미리 묻었던 식량과 물품을 보관한 베이스 캠프를 따라가면서 대원 전원이 무사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스콧의 탐험대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빠진 날씨 때문에 귀한 경로를 찾지 못하고 조난당했습니다. 결국 메인 베이스 캠프에서 불과 18km 떨어진 텐트에서 스콧은 대원 4명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한 번 더 빗대면 서울에서 신갈 구간보다 조금 안되는 거리라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웠죠. 남극점을 정복한 아문센은 17년 후인 1928년 북극에서 조난된 이탈리아 탐험대를 구출하기 위해 비행정을 타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정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스콧과 아문센 시기는 달랐지만 탐험가다운 최후를 맞이했고 그들은 지금도 어디에서인가 못다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정복하고 영원한 산신령이 된 박영석 대장과 김창호 대장처럼 말이죠. 승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춘 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운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를 무시한 자는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행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